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정말 이 색깔론에 대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기름을 짓고 추정한다고 뭐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 정부의 지난 2년간의 국정수행 평가 그리고 그 과제 이 내용이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담을 진행했던 그 기자, 질문을 했던 진행 기자에 대한 태도 논란이 지금 불거져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 인사 실패다 또는 뭐 더 심하게는 인사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된 그런 장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제 저녁 90여 분 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과 1대1로 대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담을 맡았던 기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운 내용을 저도 좀 살펴봤더니 내용이 아니라 기자가 어디 감히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표정을 찡그리고 말을 끊느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시끄러워요, 구정 처장.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그 대담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의 소회, 네.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그 뭐 성과와 또 아쉬움 이런 얘기를 듣는 자리였는데 대통령의 그 말씀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네. 그 질문한 기자의 어떤 표정, 그 다음에 어떤 질문하는 태도 이런 것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 말씀이 좀 묻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좀 비본질적인 요소에 좀 가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한테 질문할 때 기자들은 이제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되게 예의 바르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질문하는 계속 웃으면서 해야겠죠. 인상 찌그러지도 말고. 네. 저는 저 회의가 왜 논란이 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오히려 더 까칠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형식의 저는 기자회견도 사실은 뭐 탐탁치가 않는데 문제는 기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최근에 인사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그렇죠. 시끄러웠잖아요. 뭐 논란이 있고 우리 뭐 방송, 신문 그다음에 뭐 또 야당 등등에서 또 여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질문 한 겁니다, 그냥. 네. 그걸 가지고 문제라 무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저 양지열 변호사님 어떠세요? 인사 문제를 꼭 집어서 질문한 건 이건 글쎄요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냥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이건?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따지자라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당당하게 묻는 거하고 네. 무례하게 묻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런데 보는 분들 중에 또 상당수 분들은 무례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날카로운 질문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질문은 필요하지만 저 자리는 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전체를 대변해서 기자가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질문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의 입장이신 분도 있어야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80분 가량이면 네. 사실 짧은 영화 한 편이에요. 전쟁 영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총만 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일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왜 저 기자는 들어가서 처음부터 총만 쏘지? 라는 느낌을 분명히 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네. 전체가 한쪽으로만 몰고 가는 듯이 비추는 부분이 있었던 건 좀 잘못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이 변호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 변호사 전에 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현직들도 계시지만 네.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기자니까 당당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과 말씀드렸듯이 당당한 거하고 무례한 건 다른 건데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판단은 아하. 기자분들도 보통 기자분들은 판단하는 직업을 하시잖아요. 네. 바깥에 나와서 기자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네. 보시는 시청자 입장과 이렇게 질문하는 기자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서 대통령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까칠하게 보거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보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네. 오히려 일반 해명의 기회를 국민들이 준다. 잘못하고 있는 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이 기회였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도 좀 필요한 그 대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행을 맡은 이 기자의 태도 논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이 논란은 더 커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자의 질문에서 독재자라는 내용의 질문이 나오면서 이 논란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제1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정말 이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가장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지금 이 질문, 독재자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질문 때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물론이고 KBS 지금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왜냐면 이제 송 기자가 질문하면서 이제 독재자 말을 인용을 했는데 네. 인용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네. 한편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하는 여러 가지 수위들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조금 더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미는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사람들의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독재자라는 말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은데 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계속 그 말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시간을 갖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대통령의 답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절제돼 있고 네. 그다음에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여요.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은 절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잖아요. 네. 그런데 참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은 네. 어떤 말을 해서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대답을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열 변호사님,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대담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의 반응은 아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이어도 상관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오히려 더 공격적이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게시판이랑 시청자들은 이렇게 더 그런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네? 오히려 저런 식의 어떤 공격적인 모습이 비춰지게 됐을 때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의 어떤 대리만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풀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저는 손해가 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듯이 저 자리는 기자도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 국민 중에 상당히 많은 수들은 또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것처럼 내용이 맞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생각해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어제 그 대담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네. 독재자라고 야당에서 공격하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말 가장 좋은 모습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사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당사자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이 민주체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하나의 단면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독재자라는 표현이 귀에 거슬릴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조금 지엽적인 것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하면 소통을 가장 기대하고 또 소통이 제일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2주년 기념 대담을 보면
내용은 왠지 조금 뒤로 밀리고 이런 논란들, 기자에 대한 논란으로만 너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언론 앞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까지 2년 동안 기자회견 딱 3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소통에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외신하고는 뭐 회견을 했었죠. 국내 언론하고는 저렇게 단독을 한 건 처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이 국민을 대표하면서 기자가 질문한다고 그러는데 국민 대표한 게 아닙니다. KBS 대표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KBS 대담입니다. 네. KBS와 하진 단독 대담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됩니다. 네. 왜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기자의 까칠한 질문을 받겠다라고 대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그 기자의 태도가 어땠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무례했다고 이야기, 그럼 대통령한테 어떻게 해야 안 무례한 거죠? 네. 저는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하는 게 최고의 일단 인터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답하기 쉬운 것만 묻는 게 인터뷰가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듣고 싶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 보면 저는 송 기자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는 무슨 기준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예, 뭐 무례하다, 예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물론 KBS가 단독 회담을 했지만 그건 사실 대통령이 2주년을 맞이해서 대국민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KBS가 물론 방송국 KBS를 선택했지만 그 자체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 네. 또 하나 저는 이제 인터뷰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어 입장에서는 네. 상대방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이제 인터뷰하면 조금 스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네. 중간에 자꾸 이제 말을 끊으니까 대통령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앞에 부분에 얘기하고 뒤에 부분에 연결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앞에 부분만 듣고 얘기를 해버리면 뒤에 부분을 못 들은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 말이 헷갈릴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스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제가 근데 교수님 80분 말씀에 동안, 지금, 예. 80분 동안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모든 이야기 다 들으면 1시간 다 들을 수 있죠. 예, 지금 제가 당연히 그 말씀- 기자회에서는 끊어야죠, 말을. 알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예. 커뮤니케이션 전공한 교수님께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네. 드릴 부분은 요겁니다. 그게 녹화 방송이었으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진행자고 생방송에서는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말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은 그거 하나만 제가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다. 예, 잠시만요. 네. 저는 이런 논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담이든 기자회견이든 국민에게 이 국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얘기하고 뒤에 해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A만 듣고 질문을 들어가 버리면 네. 뒤에 부분을 못 듣고 질문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말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어떤 말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이 제대로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질문이 들어가면 네. 전체 의견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시간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말 끊는다고 저도 욕먹을까봐 지금 끊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하루 종일 하면 되죠. 기자회견. 하루 종일 제가 지금 빨리 끊어야 되거든요. 빨리 끊고 이제 다음 이 내용을 넘어가야 돼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예. 자, 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이 기자 논란으로 뜨거웠지만 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는 한숨을 후 내쉬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논란이 좀 생겨버린 국면이 됐습니다. 어떤 후회는 지금 좀 없으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결정이 될 텐데 2년간 두 자릿수 인상이었어요. 내년까지 두 자릿수 인상은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하시죠? 이거는 참 그 답변 자체가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최저임금 관련 질문에 한숨을 후 내쉬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아쉬움이 많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그 눈길을
끄는 대목이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었습니다. 네. 2017년과 2018년 두 해 동안 두 자릿수 인상이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두 자릿수 인상이 되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 송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 답변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애둘러서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한 네. 유보 의견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어두운 한숨을 내쉬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괜찮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데 왜 대통령께서는 괜찮다고 할까? 이런 인식의 괴리 문제를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경제의 성공은 우리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 2월, 3월 청년들의 고용률 아주 높아졌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거시경제 성공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지만 정부 여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요 2년간의 경제 지표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일자리 예산에 5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일자리 창출에서는 실패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경제 문제가 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좀 한숨까지 쉴 정도로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물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이 기자회견 있기 전에 그 기획재정부가 자료를 낸 거 보면 33쪽짜리 자료를 냈어요. 네. 근데 32쪽에는 다 잘한 것만 다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경제가 보면 원래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지금 성장률 기록했지 않습니까? 또 청년 지금 체감 지금 취업률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물가 인상이나 등등해서. 근데 우리 기획재정부는 다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과의 또 공감대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좋아질 거라고 말은 하는데 문제는 좋아질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그렇게 상당히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있죠. 국내적으로 기업도 굉장히 원래 반도체가 지금 꼬꾸라져 있는 상황이죠. 등등이다 보니까 과연 대통령의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만큼 경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일까요? 젠틀맨, 정말 신사적이라고 점잖은 분이라고 알려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부정처장 무슨 일입니까? 네. 지난 8일에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이 주요 간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신 차리자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내부 기강을 좀 잡았다고 합니다. 왜 무슨 내용으로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좀 엄중합니다. 네. 지난 1분기 성장률의 경우에는 이 전분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수출도 지금 5개월째 감소세에 있고 또 미중 무역 전쟁 여파가 어떻게 될지 앞날도 좀 어두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획재정부가 이 경제 성장 동력을 살려낼 것인지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지혜를 모으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강한 어조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부총리가 저렇게 불호령을 내린다고 해서 진짜로 뭐가 좀 잘 되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